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29일, 예, 오전 9시 47분.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봉을 보시면, 아직 분기봉은 지난 분기 종가 위로 올라가질 못했어요. 신기하게도 계속 지난 분기 종가 아래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월봉. 지금 월봉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치가 354.6이잖아요. 지금 오차가 0.5도 안 돼요. 지금까지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354.62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게 거래량이 종가보다 위에 있어요. 거래량이 종가보다 위에 있는데 종가가 볼벤 20 상단선 위에 있는 케이스. 이게 지금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338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1996년부터 따져가지고 2024년까지 해가지고 338개의 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라고요. 유일하게 이게 하나야. 이대로 끝나면 요건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나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362대로 이동해요. 362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354.62에 있었는데 숫자가 이만큼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공간이 생기는 거지.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도 되는 거예요. 왜? 올라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보다 낮으니까. 다음 달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종가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똑같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기 어려운 거죠. 다음 달에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기 어려운 구조라서 이제 이번 달에 354.62가 어쨌든 상승하기에 버거운 위치라면 다음 달에는 한 362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도 종가는 이제 362대로 내려오려는 성질이 작용하겠죠. 고가가 얼마일까요? 모르죠. 지금 예상은 한 370선으로 보여요. 370선 정도로 보인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라면 2725에서 30 정도. 이 정도로 보입니다. 자, 고가를 넘으면 이 정도까지는 예상해야 된다. 370선까지의 상승까지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뭐 고가를 안 넘으면 내려가겠죠. 자, 지금 형태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종가가 12월 종가보다 낮아요. 그죠? 12월 종가가 357.999고 지금 종가는 354.95예요.
그러면 이대로 끝나면 종가가 낮잖아요. 자, 결국에는 다음 달에 분기분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3월 종가가 분기분 종가보다 위로 가야 이제 상방으로 턴을 하는 거지. 분기분 종가가 357.99보다 낮으면 상방으로 턴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락한다라는 의미도 아니지만 상승에 성공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자, 3월에 종가가 내리면 12월 종가보다 2월 종가가 낮기 때문에 3월에 종가가 내리면 결국엔 357.99로 못 간다는 얘기고, 3월 종가가 상승하면 이제 357.99 쪽으로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종가가 내리면 저는 하방에 유리한 구조가 될 거라고 봐요. 3월에 종가가 내리면 하방에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고, 3월에 종가가 오르면 이제 357.99를 넘기냐에 따라 상방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는 362 부근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달처럼 상승을 억제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라는 거죠. 여기잖아요, 여기. 361.66?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3월이 됐을 때 훨씬 더 상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오늘 내리고 있고 개인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하방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월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한 361점 땡땡. 여기가 이제 볼벤 20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가를 못 넘기만 하면 저는 뭐 상방은 없다고 봐요. 상방은 없다고 보고, 하단선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고 내려가려면 무조건 개인 사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의 현물 매수 없이는 하락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개인의 현물 매수 없이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거래하는 행태를 잘 보시고요.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을 해보세요. 이제 개인이 매수를 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뭐 하락에 배팅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처럼 뭐 개인이 샀다 팔았다 막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까지는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고퍼스를 공략하는 게 과연 맞는지 여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돈으로 올린 거잖아요, 이번 달은. 이번 달은 돈으로 올린 거잖아요. 누가 봐도 돈으로 올린 거지. 보세요. 하단선 있잖아요. 이대로 끝나면 이게 요 하단선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래 꼬리를 그려놨잖아요. 아래 꼬리를 그려놓은 게 이게 이제 독이 될지 아닐지는 오늘 미국 증시랑 내일 미국 증시 이틀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PC 결과가 좋으면 미국 증시가 오를 거고 우리는 또 갭상승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랑은 영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 보시면 주봉은 추세가 꺾이면서 아래쪽이 열려요. 이렇게 아래쪽이 열린다고. 근데 얘는 고가 방어하기 힘들어. 그죠? 이거 고가 방어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봉이 단봉이야. 이 꼬리가 긴 게 아니고 단봉이기 때문에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할 수는 있는데, 상단선의 위치가 고가보다 높기 때문에 고가를 방어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의 흐름만을 보면. 근데 문제는 아래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은 사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대로 끝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월봉이나 분기봉을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이제 이대로 끝나면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있고, 반대로 월봉은 아래를 막아놨으니까 결국 내려가려면 개인의 현물 매수가 계속 꾸준히 나와야 돼요. 꾸준히. 지금 뭐 5조 원대잖아요. 5조 8천억 정도까지 개인 매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야 돼요. 그걸 이제 뒤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대량 매수. 그러니까 개인이 대량으로 한 번은 사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뒤집기가 어렵지. 뭐 2천억, 3천억 요 정도 금액은 얼마든지 호재에 의해서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대량으로 좀 매수하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의 매도가 필요해요. 왜? 지금 뭐 기관의 현물은 어차피 신뢰하기 어렵고, 지금 신뢰할 만한 건 외국인의 현물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어느 정도는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참 장이 어려워요. 저는 장이 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장이 정말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는 사실 월봉만 보면 올라가기 진짜 힘든 구조예요. 상승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근데 돈은 거꾸로 엄청나게 상방으로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차트랑 돈이랑 정반대로, 정말 정반대로 움직이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차트로 해석하면 하방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떠들어야 되지만 돈을 보고 있으면 하방 이야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개인이 하루에 현물을 한 2조 5천억 가량 파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장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이 뭐 상승 초입도 아니고 상승이 시작된 지 1년 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된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상승한 폭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지, 상승한 시간 자체는 정말 엄청나게 상승한 거예요. 코스피 지수로 고점이 2021년도 6월입니다. 6월. 7월부터 내렸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7월 달부터 내려가지고 2022년도 9월 달에 바닥을 찍었는데, 그래봐야 7, 8, 15개월? 내린 게 15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월부터 내렸으니까 7, 8, 9, 그죠? 15개월밖에 안 내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15개월 내리고 바닥 찍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10월 달부터 오른 거잖아요. 10월 달부터 올라가지고 지금이 몇 개월이냐면 17개월째예요. 그러면 고점에서 바닥까지, 종가 기준으로 고점에서 바닥까지 15개월 내리고 지금 상승을 시작해서 17개월째가 현재인데, 이 시점에서 대세 상승이라고 만약에 떠든다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시간적으로 바닥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락을 해왔고 상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이게 뭐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든 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든 얼마든지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2021년도 7월 이후 하락했던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더 끌고 가나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돈을 보면 최근 4개월 동안에 거의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돈만 봤을 때는 와, 이거 진짜 하락시키는 것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2년도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개인이 현물을 매도한 게 10조예요. 5개월 동안 10조니까 1개월 평균 2조 원씩 매도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만 거의 8조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개월치가 한 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오는 규모 자체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돈의 측면에서 보면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고, 반면에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17개월째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더 상승 시간을 유지할 것인지도 이제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상방을 보는 분들에게도 하방을 보는 분들에게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지수는 이 정도 위치에 있지만 어떤 종목들은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꽤 많아요. 제가 뭐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뭐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거의 땅바닥에 기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장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지수에도 주가가 땅바닥에서 길고 바닥에서 박박 끼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좀 제 판단으로는 정말 기이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뭐 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상승장의 형태라면 뭔가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대로 끝나면 주봉은 죽습니다. 네. 주봉은 죽어요. 주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갭상승해서 위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밤하고 내일까지 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잘 올라서 월요일이 됐을 때 갭상승이 나와서 그냥 날아가는, 그리고 이제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이제 주봉의 아랫꼬리를 얼마나 그리느냐. 사실상 주봉의 아랫꼬리 규모, 그 부분이 이제 관심사고,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주봉이 다음 주에도 깨진다. 그러면 좀 이제 그때부터는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봉은 저가를 깨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봉이랑 분기봉은 356 언더를 계속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주봉은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하면 이게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돈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흐름은 거의 전적으로 돈의 흐름에만 의존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기봉이나 월봉은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순간에만 내릴 수 있고, 개인이 현물 매수를 풀고 매도로 전환하면 계속 감아 올리기 쉬운 형태라는 거. 그래서 하방 투자를 할 때도 지속적인 형태의 투자를 가져가시려면 개인의 현물 매수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세요. 참 애매한 마감이에요. 애매한 마감이라. 그러니까 월봉은 양봉이고 주봉은 음봉이고, 그죠? 그냥 애매한 상황으로 마감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3월달 종가가 얼마에 끝나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 2월 종가가 357.99보다 낮으면 이제 3월 종가가 하락하면 분기봉도 하락하는 거고, 3월 종가가 상승해야 이제 분기봉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3월 달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추정치는 이제 362 언더예요. 지금 정도면 362 언더이기 때문에 종가는 362 이상으로, 등가로 시작한다면 362 이상으로 마감하기에는 이제 힘들 거고, 이번 달에 이제 고가를 넘게 되면 370선, 370선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방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져볼 만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돈이랑 차트랑 뭐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제 입장에서는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개인이 이제 대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행위가 일단 발생을 해야 하락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고 해도 뭐 월봉의 입장에서는 하락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갭이 어느 쪽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